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비트코인 얘기나 아니면 암호화폐 얘기를 좀 먼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암호화폐 랠리가 다 시작됐고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뭐 전략 자산화한다, 금처럼 보유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사실 그건 미국이 상당히 앞서가는 면이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여전히 부정적인데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이죠. 근데 최근 다보스 포럼에 당연히 전 세계 중앙은행자들이나 세계 유명한 투자자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참 재밌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일단 남아공 중앙은행장의 발언인데요. 비트코인을 비축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왜 사과나 양 그리고 고기는 비축하자는 얘기를 안 하고 비트코인을 비축하자고 얘기하느냐 라고 답했습니다. 좀 재밌는 발언인데요. 그것부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 포럼에서요. 특히 로비스트들의 이해관계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된 게 비트코인 업계나 이런 데서 굉장한 로비 자금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카냐고 은행장은 정부의 전략적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비트코인 등을 비축자산에 지정하면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냐고 은행장은요, 정부의 전략적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비트코인 등을 비축자산에 지정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라의 자산은 한정적인데 그걸 위험한 비트코인에 굳이 배치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카냐고 은행장은 비트코인을 비축자산에 포함한다면 왜 백금이나 석탄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가? 고기나 양, 사과의 비축은 왜 고려하지 않는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근본적인 그 암호화폐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되거든요. 금만 해도 교환 가치가 있잖아요. 금 가격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사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암호화폐도 교환 가격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아주 오래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쪽은 암호화폐도 이미 그 가치를 증명했다는 거고요. 이 카냐고 은행장 같은 사람은 모른다. 온라인에서 그리고 투기적 거래로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남아공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돈 많은 큰 손이 어디입니까? 뭐 카타르, UAE, 그리고 사우디 같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력 투자 회사인 킹덤 홀딩스의 탈랄 이브라임 알 마이만 최고 경영자는요, 암호화폐의 광범위한 결제수단 채택 부족을 이유로 당분간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알 마이만 최고 경영자는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매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투자는 안 한다. 워렌 버핏의 철학을 지지한다 라고 말하면서요, 암호화폐로 상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고요. 워런 버핏은 사실 금에도 잘 투자하지 않습니다. 금광에 잠깐 투자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기업처럼 만들어내지 않는 것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게 버핏의 철학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흘려들을 수 없는 게 알 왈리드 빈 탈랄 왕자가 이끄는 이 킹덤 홀딩스는요. 약 136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20조 가까운 자산을 보유한 건데요. 호텔, 의료, 미디어, 기술, 부동산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알 왈리드 왕자는 2017년에도 비트코인이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전히 이 세계는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편과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편이 나눠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는 사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라는 게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떤 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금씩은 투자해보는 게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극단적으로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코인 마약 거래,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마약 같은 걸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든 이 운영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해줬습니다. 이건 아예 좀 정말 아까 말했던 남아공이나 사우디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난 21일에요, 다크웹에서 불법 온라인 마켓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로스 울브리히트라는 사람을 사면했다고 합니다. 이 로스 울브리히트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다크웹에서 실크로드란 이름의 온라인 마켓을 운영했고요. 실크로드는 당시에 혁신적으로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이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온라인 거래 사이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쓰니까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자금 세탁이랑 뭐 마약 거래 중개 사이트로 엄청 커진 겁니다. 당연히 미 연방수사국 FBI 등 사법기관들의 단속으로 차단됐고요. 울브리히트는 그때 검거됩니다. 그리고 2015년 무기징역 2회,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징역을 쌓아가거든요. 한국은 한 번에 하지만 미국은 2죄에 얼마, 2죄에 얼마, 2죄에 얼마, 2죄에 얼마 해서 막 수백 년짜리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브리히트는요, 당시에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복역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해 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를 기소한 사람을 쓰레기, 스카움이라고 비난했고요. 울브리히트가 중형 선고받은 것을 황당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트루스 미디어 계정에 그걸 올린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좀 놀랍죠? 마약의 온상이 됐던 그 사이트의 운영자를 사면해 주면서 그걸 수사했던 사람이나 뭐 판결했던 사람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쓰레기라고 욕한다는 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여론에 아주 민감합니다. 지금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이슈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울브리히트란 사람이 가상화폐 지지자들과 뭐든 할 수 있어야 돼. 자신을 파괴할 권리마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 그래서 이 울브리히트를 사면하겠다는 걸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 직후에 자기 소셜미디어에 이 사람을 사면했다라고 올리면서 여기를 판결하거나 수사한 사람들에게 쓰레기라고 욕을 한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한국인의 관념에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가는 세계 질서가 이제 앞으로 4년간 혹은 그 이상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기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 모습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나 이런 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우에다 신임 SEC 위원장, 증권거래위원장이죠.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암호화폐 단속을 주도하던 SEC였는데요. 바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우에다 신임 위원장이 가상화폐 규제개혁 TF를 출범시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21일요. 마크 우에다 신임 위원장이 새로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태스크포스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문제됐던 거예요. SEC가 암호화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데 규정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증권거래법이나 은행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규율을 하려고 했는데 암호화폐는 그와 좀 다른 종류의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SEC 사령탑이 오자마자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법률이나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사실 ETF는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TF가 아니라 기존의 금융 관련 법률로 암호화폐 규제했던 것을 암호화폐만을 위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규제가 좀 완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걸 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출범 직후부터 이런 암호화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암호화폐에 대한 공방을 소개했는데요. 잠깐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요. 중국의 금융규제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중국이 인민은행 등 3대 금융규제기관에 월급 40에서 60%를 삭감해버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 뜨고 났는데 우리 월급이 50% 줄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지만 중국에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2025년 1월부터 중국 인민은행, 국가금융규제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같은 이 세 개의 금융감독위원회들이요. 직원들이 전체 소득이 약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느냐? 부서장급은요, 약 50% 삭감했고요. 부서장 아래 직급, 일반 직급은요, 약 40% 삭감했고, 국장급 및 그 이상의 고위 직원은 60%를 삭감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분들이 받는 이 금융공기업이 받는 급여가 일반 정부기관 공무원에 비해서 약 2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한 부서장은 연간 30만에서 40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요, 다른 정부기관의 비슷한 사람들보다 월급이 2배였다고 해요. 중국이 과거에 이렇게 금융기재기관에 높은 급여를 준 거는요,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처럼 해서 높은 급여로 인재를 데려와서 금융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동부유가 중국의 국시처럼 됐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 같은 공무원 같은데 쟤들은 왜 2배나 받고 우리는 못 받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기관들도 사실상 정부 기관과 동일하게 급여 수준을 맞추도록 규정을 바꿔버린 거죠. 대신 중국이 어떻게 했느냐? 중국은 올 1월부터 수백만 명의 공무원들에게 예상치 못한 급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평균 월급이 약 500위안, 그러니까 약간 9만 8천 원씩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의 급여를 올려주면서 이런 공기업들의 급여를 낮춰버린 거죠. 이걸 통해서 소비를 촉진하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같으면 이런 건 좀 상상도 못 하잖아요. 한국에도 공기업들이 너무 월급 많이 받는다. 금융공기업은 특별히 월급을 많이 받아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1위 선호도를 기록하기도 했잖아요. 취업 준비생들에게 1위 선호도를 기록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처럼 과격한 상황이 온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선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가의 명령으로 급여가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다면 그 시스템을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특히 금융 시스템은 안정적인 게 중요한데 은행원들 급여도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현명한 판단일 수 있지만 저희 같이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뭔가 중국이 얼마나 좀 불안정한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밌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